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138의 1교시 1번 문제를 살짝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반지반 강도정수 평가 시 전리에 대한 고려 요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안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축압축 강도는 이러한 시료에 대해서 우리가 강도를 평가하는 인텍트 락이잖아요. 근데 안반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좀 더 큰 규모, 큰 범위를 포함하는, 결국은 전리를 포함해서 강도 정수를 평가하는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반의 강도 정수는 단순히 안반 강도만으로 규정되지 않는데 어쩌고 저쩌고 전리 특성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1교시 답안이긴 하지만 참고로 조금 길게 이제 뽑아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요거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서 이제 캡처를 한 부분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처럼 조그만 영역을 우리가 시험 대상 면적으로 봤다 그러면 그것은 신선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점점 범위를 넓혀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된다? 불연속면이 점점 여러 개, 불연속면 다수의 안반, 락 매스가 된다. 요것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그래서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등장을 하느냐? REV, Representative Elementary Volume. 요 REV, 요거를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것이 뭐냐면 대표 단위 최적 개념인데, 대표 단위 최적 개념, 요게 뭐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아까 요 그림을 살짝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요 그림을 여러분들 요거는 이해하셨죠? 우리가 국부적으로 봤을 땐 암석이 될 수도 있어요. 인텍 락. 근데 점점 커져가면서 락 매스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겠죠. 그러한 개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요 REV 이하에서는 전리역학, 그 다음에 REV 이상에서는 대상 최적의 크기가 커지면서 락 매스로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요거는 투수 개수고 요거는 강도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프의 이제 예시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전리역학에서 강도 부분으로 이제 따져 봅시다. 강도 부분만 따지고 본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신선한 균열이 없어. 이러한 경우에 일축압축 강도 시험을 한다 그러면 강도는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 강도가 굉장히 높게. 근데 이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일축압축 강도 몰드를 뭐 집채만한 것까지 이렇게 크게 했어.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전리가 이제 포함이 되면서 강도는 어때요? 강도는 쭉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 수렴을 하더라. 거기가 뭐다? REV, 대표 단위 최적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수계수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투수계수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 그래프죠. 투수계수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요 몰드에 대해서 그대로 투수계수를 측정을 한다. 이랬을 때 암석의 경우 이제 균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투수계수가 뭐 점토보다도 더 작을 수가 있죠. 10의 마이너스 뭐 7, 8, 9승 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완전히 뭐 불투수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조금 커져서 또 물을 통과해 보내. 그랬을 경우 요 불연속면, 요 틈으로 인해 가지고 용수가 콸콸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투수계수가 점점 커진다. 이 범위가 몰드가 집채만해졌을 때는 투수계수가 더 커진다. 근데 어느 시점 이상의 볼륨이 됐을 때 REV 이상, 대표 단위 최적 이상일 경우에는 어떤 투수계수도 일정한 값으로 수렴이 되더라.
요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담이죠. 투수계수에 대해서는 물어본 게 아니니까, 강도 정수만 물어봤으니까 요건 여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강도 정수 평가에서는 전리역학적인 강도 정수, 만약에 전리, 이게 암석에서 전리가 있는 경우에는 뭐 틸트 테스트나 직접 전단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도를 직접적으로 산정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교재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불연성면의 전단 강도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수직 응력의 구속 효과에 따라서 전단 강도가 결정이 된다. 락볼트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개념이죠. 락볼트가 이제 터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떨어질라 그래. 얘가 떨어질라 그래. 그럴 경우에 여기다 꿰매. 이렇게 꿰매. 그래서 못 떨어지게 해. 이런 꿰매는 기능, 달아매는 기능도 있긴 하지만 얘가 이제 이렇게 미끄러져 나갈 때 이렇게 저항을 해주는데, 수직응력이 생기면서 락볼트가 뭐 앵커처럼 크진 않지만 어찌됐든 약간의 볼팅을 하면서 수직응력 시그마 n을 암석에 주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단 강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얘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개념 여담으로 좀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 불연속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거칠기, 요 톱니바퀴 요소는 결국은 격면, 그러니까 빤빤한 반질반질한 면이냐, 불연속면이 우둘투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전단 강도가 달라진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 모델로 바톤의 비선형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차저차한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불연성면 결국은 그 아까 REV 이하에서는 파톤이 됐던 뭐 바톤이 됐던 여기에서 뭐 지금 나와 있는 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불연성면의 강도, 거칠기, 그 다음에 수직응력 뭐 이런 부분들이 강도 정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뭘 설명한 건가? 파톤이 있고, 안반역학적, 이제는 이제 안반역학. 아까 전에 이제 그 대상 최적이 요만할 때 말고 이렇게 커져가지고, 몰드가 이렇게 커진 집체만한 상태에서 불연속면을 포함한 요런 상태의 강도 정수를 안반역학적 강도 정수라고 이제 보고, 이러한 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유일한 호크 브라운 파괴 기준이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강도 식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여기에 보면은 GSI라고 해서 지질 강도 계수, 요거는 또 RMR이랑 환산이 되네. 결국은 여기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뭐 전리면의 거칠기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얘 자체, 그 다음에 얘 자체가 포함된 얘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얘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리면에 뭐 쭈글쭈글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요 GSI 값이 이제 달라집니다. 달라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RMR 자체만 보면 불연속면 간격, 용수, RQD, 틈새, 면거칠기, 충전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안반에서도 불연속면의 특성 자체가 강도 정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GSI, 특공대 이름 아닙니다. GSI, 지질 강도 계수 해가지고 보면은 값이 있는데 딱 눈으로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쭈글쭈글한 상태는 얘 값이 작고, 뭐 이렇게 조금 듬성듬성 있는 경우에는 70, 80, 결국은 값이 불연속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여기서 보면 몇 표면의 상태, 거치냐, 매끈매끈하냐, 점토 등이 충전되어 있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